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죄송합니다. 음이탈이 났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윤재의 초이스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금요일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슈들이 너무 많았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야 될까, 바이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반격의 네이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건 모건 스탠리 레포트에서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휴머노이드에 갑자기 생뚱맞게 네이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네이버의 주가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네이버 사실 장 초반에 0.5%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막판에 1시 구간부터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시원하게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5.19% 상승으로 16만 8,100원에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카오, 플랫폼 기업까지 함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35거래일 만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게 2019년 당시에 CES에서 주목을 받았던 네이버의 로봇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금 보시면 수급 먼저 나왔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는 35거래일 만에 들어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수급 보기 전에 좀 내용들을 짚어드리자면요. 조금 전에 나타난 것처럼 레포트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에 발간된 모건 스탠리 테슬라 로봇 기술과 관련된 레포트에서 갑자기 네이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기술 분야에서 국내외를 통틀어서 네이버만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이 됐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차트상의 흐름이 지금 쭉 빠져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CES에 공개했던 양팔 로봇인 엠비덱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로봇 분야의 권위자인 UCLA의 교수가 엠비덱스는 예술의 경지다라고까지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네이버의 목표 주가는 오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면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오늘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낮춰 잡았고요. SK증권에서는 무려 목표가를 24만 원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 핵심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건 지금 주가 수준이 저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앞으로의 큰 성장을 위해서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목을 받은 이슈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는데 사실 오늘 장 초반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할 만한 또 다른 이슈도 있었죠. 삼성전자가 2030년 부근부터는 로봇으로 모든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붙여지면서 장 초반부터 로봇주들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로봇주들의 반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다면 에브리봇이 10%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21,05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고 휴림 넥트렉스, 그리고 엠로, 크라우드웍스, 이렌시스, 그리고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큰 종목들도 함께 움직였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시세보다는 살짝 꺾이면서 좀 종가를 형성했다라는 점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봇주들의 반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이버의 주주분들 참 그동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원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장 당신의 초이스도 채널 고정해주시죠.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오늘 음이탈을 제대로 낸 저는 이은지고요. 하지만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는 이탈 없이 정확한 진단 도와주실 겁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는 대표님께서 반도체 이야기를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로 한번 틀어봤는데 오늘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이버가 막판에 좀 시원하게 반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연결해 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을 성공적으로 한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이 이제 평균적으로 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 이제 16%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악성 재고 물량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을 좀 반영했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컨퍼런스 콜은 이제 앞으로 7월 31일 날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다음 전략이 무엇이냐를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DS 부문장을 교체를 했죠. 수장 교체를 했는데, 그래도 잠정 실적 발표까지는 좀 지연을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수장 교체를 그만큼 빨리 했다라는 거는 당장 이번 IR 때 뭔가 좀 복수의 칼을 갈겠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오늘 좀 이렇게 반짝 상승을 한 거는 의미는 깊지만, 네. 지금부터 이 코스피 2800을 지지를 해주려면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다음 전략이 무엇인지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지난 1분기 때처럼 2분기 때 HBM 공급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세밀하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교체된 수장도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부터 발판을 꽤 오랫동안 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담는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코스피 상승은 우리가 아직 기대감이 식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무너질 가능성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HBM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86,000원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된 격인데, 만일 HBM의 납품이 또 한 번 지연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레거시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갔던 원인은 시장에서는 D램에 대한 공급자가 일시적으로 HBM 쪽에다 라인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된 여파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면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격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HBM3를 지금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납품이 안 된다는 문제로 본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거 열심히 찍어냈는데 공급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D램의 악성 재고가 이제는 HBM3로 악성 재고가 잡히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볼 때면은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이 HBM3를 엔비디아 향에만 너무 초점을 놓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분기, 4분기를 거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전과 지난 2분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밀려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자라는 입장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판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즉 단기 변동에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은 한 번 더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만 드리자면요. 사실 어제 제가 어제장 초이스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 어제 잘 갔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힘을 못 써줬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SK하이닉스도 같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좀 시선이 뺏긴 듯한 모습이었고,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오셈 그리고 JNTC까지 어제 같이 살펴봤었는데, 해당 종목들은 오늘 좀 시세를 못 내주더라고요. 어제랑 오늘 시장이 좀 반도체 내에서 달라진 이슈가 또 있을까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약수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기지개를 폈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네. 지금 이게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주자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는
자체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의 상승은 뭐로 해석이 되냐면은 삼성전자와의 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10월 중순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왜? 이미 예상된 결과가 어느 정도 월가에서 좋다 이게 다 나왔었고, 반도체 평균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잔치가 끝난 겁니다. 끝난 잔치집에서 뭘 먹으려고 남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갔다? 그동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많이 유입이 됐을 네. 겁니다. 왜? 똑같이 마이크론도 파운드리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DDR5 1기가짜리 모델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 부분에서나 실제 생산 캐파 부분에서는 누가 더 클까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가 훨씬 더 기대가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거시 반도체 수율이 좋아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좋아서 오히려 이율이 높아졌다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음 타겟이 됐겠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그래도 장중에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SK하이닉스에 올라간 거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크게 타격은 없겠구나. 플러스 이미 HBM3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반도체 쪽이랑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장 윤재 초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시원하게 반등해줬습니다. 35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의 반등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다라고 네. 해서 네이버가 그러면 로봇 산업에 100% 다 모든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흡수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필 지금 반도체 제조 라인을 전부 로봇화를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뭐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예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일반 이제 제조 현장이나 이제 물류 현장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갈 건지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두 개 그룹에서 아직까지는 좀 혼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로봇 얘기했고 삼성전자로 로봇 했으니까 다 잘 되겠다 이렇게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그러면 로봇들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웨어러블 로봇까지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도 폭이 넓어지죠. 근데 지금 당장에는 로봇주들이 많이 좀 잊혀져 있는 상태였고 여기에 이제 오랜만에 로봇이라는 용어 자체만 쓰인 것만으로도 테마에 지금 반짝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네. 그만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이 물려 계신다는 거예요. 자, 네이버가 그럼 로봇 산업으로 정말 이 주가를 만들려면은 저는 네이버가 이 로봇을 가지고 지금 엔비덱스를 활용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는 봐요. 근데 네. 이 엔비덱스가 메인 매출이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가 메인 매출이 돼야지만이 성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엔비디아가 지난 6월 달에 대만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하고 이제 IR 할 때 이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결국 HBM 시장의 종착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결국에는 로봇을 만들지 않으면서 로봇 시장을 먹는다는 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답변에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지금 우리가 기껏해야 생성형 AI 가지고 데이터 센터 부족하다 난리를 치고 있는 네. 마당에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면 현지 판단을 계속 하려면 이 데이터들에 대한 직접적 명령을 구사하고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서버가 엄청나게 폭주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는 데이터 서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로봇 자체에서 컴퓨터 익스프레스를 할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탑재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 컴퓨터 자체 기능, 그러니까 네. CPU 기능이 향상되는 데 따른 이렇게 과부하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결국 이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구축된 이 메타버스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가지 시장 면에서는 로봇 자체의 하드웨어보다는 오히려 이 HBM 쪽 시장이 훨씬 더 수율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강점에는 디지털 트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됐다라면은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에서도 증강현실 부분과 클라우드 로보틱스 이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오늘은 하드웨어 종목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당분간 네이버가 조금 더 기대할 부분들은 조금 약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반등이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해 보기보다는 지금의 전 반등을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로봇주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시간의 거래에서도 로봇주들 몇몇 종목들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0.12% 정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좀 시초가라던가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접근하신다면은 그래도 매매 형태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따가 이제 제가 마감 때 이제 증시 현황과 좀 간단하게 연계를 하면서 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 또 다시 뛰고 네.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FOMC 때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왜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들로 그럼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했으면 왜 금융주가 그날 다 급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 하반기가 됐기 때문에 잊혀진 섹터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로봇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어떻죠? 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 반등 내지는 이 순환매에 의해서의 저가의 유입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이전의 고점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약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봇 산업에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만일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9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안으시기보다는 뭐 8만 5천 원 정도의 미만의 선에서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비중을 너무 확대하시기보다는 비중을 소분하셔서 여러 섹터에 분산하는 게 순환매 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채팅창에 또 오늘 로봇주 내에서 가장 세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올라온 만큼 이 종목만큼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조에이디님의 종목이고요. 에브리봇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 22,200원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간만에 상승세 보여줬는데 매수가까지 금방 올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고점 부근에 이미 매수가까지 한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죠. 한 번 더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로봇주 테마가 좀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일단 원금 이상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22,000원선을 돌파할 때부터 25,000원선 미만에서는 한번 5%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변동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빠르다는 말은 언제 내 종목이 또 잊혀질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한번 내가 고점에서 잡아버리면은 이 종목 탈출하기가 정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를 확정했을 때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 매매보다는 방어적으로 일단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30%로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50%까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유보율이 뭐 전년과 좀 비슷한 수치보다 조금 상회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이다. 오늘의 상승은 조금 네이버나 삼성전자를 빌미로 시작된 단기적 반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22,000원선에서 내가 좀 오래 갈 것 같다,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일단 19,000원에서는 그냥 이탈을 하십시오. 차라리 이탈을 하셔서 종목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확 줄이시거나 이런 방안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브리봇에 대한 질문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김덕호 대표의 초이스 2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게임 종목들로 들고 오셨는데 한 가지 종목은 넥슨 게임즈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들고 오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신작 기대감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서 데브 시스터즈도 한번 쿠키런에 대한 신작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었고 넥슨 게임즈도 신작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초이스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일단 초이스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번에 나왔던 넥슨 게임즈 신작인 퍼스트 디센턴트 제가 네. 어제 받아서 했습니다. 네, 어제 받아서 해봤고요. 쿠키런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둘 다 실적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신작이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가 데브 시스터즈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가격적인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76,000원까지 올라간 날에도 사실은 이날 급등을 좀 하게 되면서 흥행세 좀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마케팅 형식을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네. 구글 플레이를 이제 PC에서 만약에 받아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12,000원 상당의 페이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12,000원을 그냥 돈 받지 않고 그만큼 깎아준다라는 말은 아마 지금 데브 시스터즈가 갖고 있는 어떤 데브 시스터에 대해서 전망했던 부분들보다는 목표치가 좀 낮아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76,000원이라는 고점을 연중에 다시 재탈환하기에는 추가적인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오히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연말까지 혹은 내년까지 이 데브 시스터즈의 이 신작들을 계속 주목한다라면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한 65,000원 선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이 쿠키런 게임 자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이 오븐 게임즈 스튜디오가 이제 이 쿠키런 말고도 이제 서브컬처 수집형 RPG에 착수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착수를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UX, UI 부분에서 이제 또 인력을 또 뽑겠다라는 채용 공고가 나온 걸 봤을 때면은 아마 기존에 활용하던 IP, 그러니까 우리가 쿠키런 했던 이 쿠키들의 IP가 아닌 좀 새로운 디자인을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좀 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사들 중에서 IP 확보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팬데믹 때 2022년도부터 해서 21, 22년도 때 중국이 한국의 게임사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서 게임에 대한 유통권을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IP 부분에서의 노하우를 얻어가려고 굉장히 많이 협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키우고 있는 IP 사업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잡아가고 있던 부분이지만 이게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로소 좀 공개가 베일이 벗겨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사실 원래 넥슨 겁니다. 넥슨 건데 지금 인력 유출 나오면서 크래프톤이 그 흡수해서 아이언메이스라는 스튜디오를 그냥 통째로 데려와 보다 보니까 다크앤다커도 지금 크래프톤의 실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물론 소송 진행 상태에서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논란은 좀 있어요. 근데 이 IP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넥슨이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계속 주시를 했다는 점을 좀 본다라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게임들도 이제는 글로벌 게임사들과의 경쟁력을 하는데 이제 좀 더 몸값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데브 시스터즈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크게 반등을 못했다.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그럼 이쯤에서 넥슨 게임즈는 반대로 지금 고점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넥슨 게임즈는 제가 플레이를 해봤지만은 이 게임의 특징이 이제 루트 슈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제 던전을 돌면서 아이템을 얻어서 이 얻은 아이템을 가지고 슈팅 게임, FPS처럼 게임을 하는 형태인데, 해외에는 이제 보더랜드라는 그 시리즈의 게임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딱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넥슨 게임즈가 이번에 이제 45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이번에 스팀에서는 동접자가 23만 명을 찍을 정도로 스팀에서도 매출 1위를 찍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스팀 매출을 1위를 찍었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네오위즈의 스컬이 또 1, 2위를 찍으면서 팬데믹 때 급등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넥슨 게임즈의 영향도 좀 적지는 않다. 이번에 꽤나 좀 기대되는 신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루트 슈터 게임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진행감이 빠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해외에서 나왔던 헬다이버즈 2나 이거에 비하면은 저는 오히려 퍼스트 디센턴트가 좀 매력적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장르의 게임은 장기전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팀에 올라가 있는 게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DLC를 판다던가 아바타를 판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캐릭터에 대한 어떤 특성을 뭐 판다던가 이런 형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플레이를 해본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끌게 하려면은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해본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쥐어짜기가 좀 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2년 뒤까지의 실적을 좀 견인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보탬은 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넥슨 게임즈를 좀 눈여겨보시는 분이라면 오늘 내일 중에 오늘 혹은 다음 주 중에 좀 급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18,000원 선 전후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선이 18,000원 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된다면 네. 그래도 내년까지의 연결 매출이 좀 꾸준하게 나왔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마비노기 영웅전의 IP를 활용해서 빈디투스를 이제 냈었죠. 근데 네. 이 빈디투스도 유럽에서 꽤나 콘솔 부분에서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던전 앤 파이터 IP를 활용해서 또 계속 신작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넥슨이 그래도 이번에 이제 준비했던 그동안에 창고에 썩혀놓고 있었던 IP들을 다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아닌 18,000원 전후에서 들어가시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데브 시스터즈도 매수가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목표가를 좀 잡으신다. 그러니까 정말 1년 정도 내가 꾸준하게 보겠다라고 하면 네. 65,000원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증시가 좀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57,000원 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래도 연중까지 조금 호흡을 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6만 원 선 정도에 좀 매도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의 어떤 데브 시스터의 상승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목표가 매매를 기점으로 보시기보다는 단계별로 축차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기는 한다라고 저는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증시 변동에 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중을 꾸준하게 축소해 나가면서 익전해 나가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덕호 대표님께서 직접 게임까지 해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신중하게 골라주셨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57,000원에서 6만 원으로 목표가 밴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 데브 시스터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하실 때 갖고 계신 종목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울려주시거나 채팅창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황희성님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정말 잘 간 종목인데요. 15만 9,600원, 10% 현재 구간의 수익 보고 계십니다. AI 스치기만 해도 10배 간다는데 이대로 스치는 건지 질문 이렇게 주셨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데 조금 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만큼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라면 오늘 좀 매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삼성전기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삼성전기가 16만 원 간다는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립십 볼그리드 어레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의 삼성전기가 좀 주목을 받는 원인은 물론 기판 쪽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판이 아니라 지금 유리 기판 이슈가 또 붙다 보니까 매력이 한층 더해진 거라고 네. 보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기가 앞으로 우리가 AI 부분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뭐 많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삼성전기의 매출로서 입증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주가 자체에 대한 제시가 사실 증권사마다 좀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같이 조금 이슈가 있고 한 날에서는 좀 과감하게 매도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또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또 단기적으로 좀 저가 때 한번 매수하셨다가 또 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만 9,600원이시니까 그러니까 16만 원 선 어간에서 잡으셨던 것 같아요. 이 시점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초도 있었고 몇 달 전에도 한두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약에 18만 원 선까지 올려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15만 원 선에서 17만 원 선 사이 때 밴드는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다만 하단을 계속 다져가는 모습이 아마 2분기 때 또 다시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뭐 다음 주에 조금 익절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뭐 당연히 계속 꾸준히 몸값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7만 5천 원까지는 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 변동 매물을 좀 주의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제가 제시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 6월 14일,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해서 밀어 올렸어요. 네. 밀어 올린 주가가 이때입니다. 자, 15만 5천 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5만 원대에서 거의 사셨으면 괜찮았을 건데 좀 아쉽다라고 네. 했던 표현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10% 이상을 한 달 만에 지금 좀 만들어진 조건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조정은 16만 원까지는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을 최대한 하시라는 의미에서 6만 3천 원을 익절가로 그러니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뭐 일시적으로 15만 원 선대 되면 다시 또 늘리신다든지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좀 본다면 17만 5천 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지만 16만 3천 원 구간까지 오게 된다면 좀 비중 줄여보시기를 제시해 주셨고요. 15만 원 초반대까지 온다면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봐라 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불개미님의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17,300원, 비중은 10%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좀 아쉬워요. 윗골이 길게 달렸고 결국에 음봉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소폭 상승이긴 합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차라리 로봇주 하드웨어를 본다면 RS 오토메이션을 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결국은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부분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손가락에 관절 몇 개 있죠? 우리 양손의 손가락 관절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관절들이 들어가는데 관절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기 모터로 다 바꾼다라고만 생각을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구동 부품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제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드라이브 양도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RS 오토메이션이 조금이나마 더 상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로봇주들이 다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초가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로봇주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당장의 이 구동계 부품 쪽이 조금 더 버팀목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일단 지금 이전에 이제 이평선을 좀 계속 다져갔던 게 이제 6월, 그러니까 5월에서 6월 동안이 사실은 뚜렷한 악재 없이 좀 버텨주다가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목표로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일단 이전 이평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저는 17,300원에 매수를 하신 거는 사실 뭐 잘 하셨다고 봐요. 네. 기회를 좀 잘 보셨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조정 이후에 접근하셨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목표가를 아마 이때 당시에는 아마 25,000원 선 혹은 23,000원 선까지 제시한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계속 성장한다는 초점에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번 2분기 매출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였던 4분기 때 이제 23년 4분기 때 182억을 했었는데 전년 대비로 한다면은 전년에는 251억 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가 162억밖에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좀 지속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단 2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 일단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십시오. 제가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라고 한 이유가 이 10% 이상에서 가지고 가기에는 일단 로봇 테마가 단기에 뭔가 반응하기에는 오늘과 같은 이벤트가 없다면 좀 힘들 거라고 네. 봅니다. 차라리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한다던가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이제 당연히 실적이 나와야지 좀 대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때를 위해서 차라리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이제 손절가가 좀 타이트합니다. 13,500원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 정도, 5에서 6% 정도가 조금만 밀리면은 바로 이 주가가 온다라고 그쵸.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순환매 시점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변동, 이미 한번 주가가 좀 이탈을 빠르게 했었고요. 네. 이후에 이 부분들이 단기 반등을 하려면은 상방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엔 내 매수가까지 오게, 뭐 최종 연간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가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 온다라면은 네. 차라리 대응이 변동이 좀 빠르거나 혹은 이제 좀 상승 탄력이 좀 높은 섹터로 빠르게 전환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13,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손절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새아이의 아빠님의 종목이고요. 미스터 블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30원, 비중은 20%. 모멘텀 소멸 같은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웹툰 관련된 종목이죠.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 반영은 안 됩니다. 미스터블루 지금 내용 보면은 차트상의 흐름도 거의 변동이 없다가 다시 좀 요새 세게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웹툰주는 몇 번 진단을 좀 해드렸었는데 요 시간대가 아니라 제가 아마 1시 타임에 아마 1시인가요, 2시인가요? 이때 제가 진단을 좀 몇 번 네.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웹툰주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이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웹툰 쪽에서 와이랩이나 미스터 블루 네. 이런 종목들 계속 진단이 올라오면은 지금은 차라리 DNC 미디어를 가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일단 이 기업들 같은 경우의 특징이 웹툰 왜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네이버 웹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근데 네이버가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파티죠. 이미 끝난 파티입니다. 물론 지금도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반등세가 나오려면은 사실은 이 미스터 블루의 신작이 그만큼 흥행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뭐 이번에 또 어떤 신작들이 좀 흥행을 해줄지 이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를 단기적으로 이전 매수가까지 올리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이번에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부터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DNC 미디어가 가져갈 파이가 더 크지 않을까요? DNC 미디어가 갖고 있는 매출이나 영업 마진율 부분들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웹툰들보다 좀 변동은 적습니다. 네. 근데 변동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하기 제한되지 않습니까라고 하시겠지만은 결국 또 매기가 몰리는 거는 DNC 미디어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홀랩이 이제 게임을 또 출시해서 넷마블이 또 여기에 기대감이 반짝 상승했다 떨어졌죠. 왜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은 웹툰 즐겨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웹툰인데 게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물론 연결률이 실제로 그 IP를 활용하면은 다른 신작보다는 높은 편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오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결국 돈은 누가 벌어가냐면요. IP를 제공한 이 DNC 미디어 측이 가져가는 게 조금 더 기대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미스터 블루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은 조금 교체 의견. 만약에 웹툰 쪽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20%에서 약 3% 5% 미만으로 빨리 좁히시고요. 네. 나머지 15%를 내가 꼭 웹툰 해야 된다고 하면은 5%는 현금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10%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는 남겨놓으시고 5%는 현금하라고 한 이유는 간단하죠. 미스터 블루 단기 반등할 때 이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 떨어뜨리셔서 이때 빨리 치고 나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단기 트레이딩 어렵다 하신다면은 저는 조금 과감하게 좀 종목을 교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새 아이의 아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진단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꼭 웹툰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올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교체 의견 나왔으니까요. 좀 이러한 부분까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아네스님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투자증권 봐보도록 할게요. 13,700원, 비중은 1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요새 금융주들 뭐 좋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 NH 투자증권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12,940원쯤에 지금 오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오늘 최고점이 나오긴 했었네요. 이 말씀은 재작년 정도나 그 전년도부터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 아니네요. 13,700원이면 2021년도 고점이 13,700원인 걸 봤을 때는 네. 지금 4년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5%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업 밸류업도 지금 섹터 순환이 돌면서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5%라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4년에 대한 시간 대비에 아쉬움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남은 5%가 15,000원, 정정됐습니다. 14,000원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조금 이 저평가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군침이 계속 돌고 계셨을 거예요. 왜? 내가 이거 10% 내가 이때 안 사고 뭐 좀 더 기다려볼 걸 하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뭐 모르겠어요. 혹여나 지금 13,000원이라는 13,700원이라는 주가가 올라 나온 게 팬데믹 이전까지 봤다라면 지금 몇 년째 지금 기다리실 건데 인내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뭔가 경기 부채가 어렵고 이 얘기가 아주 대대적으로 나오고 네. 나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빠지겠죠. 주가 빠질 때 또 증권사들도 같이 빠집니다. 기업 밸류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증권사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 자사주 소각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건데 그래도 NH투자증권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1분기 때 가장 많은 기업들을 IPO를 시킨 증권사 중 하나가 이 NH투자증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IPO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좀 주목이 받아지고 금리 인하 이후에도 새 기업들이 도전하고 이런 양상이 나온다면은 주가를 그래도 15,000원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IPO가 이제 그냥 나오면 팔고 이런 양태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장기 전망을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상장만 시키고 그다음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보수적이지만 일단 14,000원을 만약에 이번 하반기 때 특히 3분기 때 도달하냐 4분기 때 도달하냐가 중요한데 14,000원을 만약에 3분기 때 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실적 발표 전후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실적 발표 전에 만약에 나왔다 이때는 한번 매도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14,000원을 좀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4분기 실적 랠리 그리고 이제 연말 배당까지 좀 기대를 해볼 때는 15,000원까지는 조금 더 올려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축차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12,0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12,000원 선에서 계속 이제 상방을 높이려고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13,000원 선 안착 여부가 결국은 핵심이기 때문에, 손절은 제가 12,000원으로 제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매도를 하시면은 11% 정도 매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가 이제 10%시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자산 손실을 기준으로 하면은 오히려 한 2%에서 3%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아마 2차 전지주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주가 프리미엄을 본다고 치면은 탄력은 조금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회복하시는 데는 어려움 없는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오래된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다림의 시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IPO 주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찾아봤더니 NH투자증권 하반기 주간 실적이 상반기보다 조금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목표가로 제시해주신 15,000원 부근도 반드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행복 주식님의 종목이고요. 어보브 반도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00원 10%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7,500원이시고 지금 평단가랑 현재 마무리가 된 가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조금씩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추가 매수 시점 괜찮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패밀리스 업체들이 사실 1분기 때 좀 잘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는 중간 지점 혹은 이제 좀 더 안전한 지점, 중간지대 혹은 안전한 곳을 찾겠다라는 입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랠리가 좀 좋았죠. 일단 뭐 단기적인 거래 지표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그러니까 어제 7월 4일 날에 이제 74포인트까지 가고 나서 지금 좀 빠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그래도 16,000원 선까지만 조금 이렇게 하방을 좀 막아준다 한다면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16,000원 선이 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또 패밀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호재가 또 하나 있었죠. 지금 온디바이스 AI MCU 그러니까 이 두뇌의 칩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아까 네이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각종 기기들의 입장에서는 이 처리를 해줄 수 있는 MCU 칩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보브 반도체는 한 번 정도 눈여겨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 5% 정도 비중이 있으시다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한 10% 정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15,000원 선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가가 좀 희석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매수한 가격에 대비해서 한 16,900원 이 정도 수준밖에 16,800원 정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방을 올리기 어려운데 무게는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좀 불안하다, 좀 더 저가에 사고 싶은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오늘 같은 때가 한번 5% 정도 매도를 하셔서 이제 비중을 가볍게 갖고 있다가 그냥 이 5% 매금을 나 어부부 반도체용으로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비상자금으로 넣어놓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운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릴 때면은 일단 15,000원 선을 깨고 내려와 줘야 돼요. 차라리. 근데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조금 홀딩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72,200원에 50%입니다. 72,200원에 50%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저희가 연결해보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실까요? 아, 예.
네. 월요일쯤에 좀 팔아가지고 해야 되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 또 어느 선에서 오르니까 삼성이 또 내려갔다가 또 오르고, 그런 식의 반복을 몇 번 제가 경험을 해서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가 싶고,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망의 삼성전자 나왔네요. 이 종목 비중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7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작년 내지는 올해 1월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익 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장세 속에서 그래도, 우량한 또 삼성전자를 또 선택하는 거는 네. 변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직한 종목을 붙잡고 계속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기대감은 계속 커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부터 약속을 못 지키면은 몰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아마 좀 시청자분께서 그래도 아마 자녀분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을 이제 기말고사를 쳤는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준비할 때부터 열심히 뭔가 공부는 했어요. 네. 공부는 계속 하고 있고 독서실도 열심히 가는데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저기 뭐 이번에 너 3등급 받아와 이렇게 했는데 한 4등급, 5등급 받아와 버린 겁니다. 네. 분명 얘가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얘가 평소 실적을 보면은 평소에 뭐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한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하던 애가 그래도 5등급까지 4등급, 5등급 올라갔으니까 야 그래도 공부한 게 좀 노력은 됐는데 엄마 입장에선 답답하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선 답답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발목이 잡히는 부분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 레거시 부분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더 타격을 역풍 맞을 가능성이 커요. 네. 즉 이번에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를 보러 응시자들, 그러니까 3수, 4수생들이 그냥 나 안 쳐봐야지 이렇게 하고 안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역설적으로 6월 모의고사는 다 보기 때문에 말이 안 네. 되지만 제가 예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매도할 주체는 누가 될까요? 외국인입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이번에 반도체 다시 잡겠다라고 지금 엄청난 양의 자금을 밀어주고 있죠. 파운드리만 하더라도 인텔에게는 정부 대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볼 때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고 버티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30에서 20% 정도는 매도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85,000원 선 이상에서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반년 혹은 이제 1년 동안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그래도 지금 50%의 자산이 거의 이제 한 15%가량 상승, 10% 이상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정도는 차익을 만드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은 20%를 좀 가지고 운용하시되 지금 또 기대가 되는 뭐 업종들 다시 한번 부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좀 사고 싶었던 저평가 섹터들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조금 분산하시는 게 어떨까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20%만 들고 가자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30% 정도는 월요일에 매도 의견이 우선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20% 정도는 우선 길게 갖고 가시기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라도 네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좀 떨어질 것 같죠? 월요일 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일단 이번 주 거래 물량이랑 지금 지난 6월 달 거래 물량들 제가 지금 주봉표를 나타낸 건데 지금 거래 물량이 사실은 이게 언제 많이 쌓였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쌓인 물량이 이번 주 물량을 다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의 물량을 이 단기간에 끌어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중에서도 좀 손바뀜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번에 매도를 가장 많이 한 주체는 개인 투자자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가능하시면 지금 어려운 장소에서 수익이 나셨을 때 또 수익을 또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85,000원 선 위에서는 그래도 좀 매도를 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삼성전자로 꼭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대미를 이렇게 삼성전자로 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오늘 당신의 초이스 정말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덕호 대표님께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미리 전달해 주신 바가 있어서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